안녕하세요, 거듭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 회생 파산 워크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개인 회생 파산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참고로 제가 개인 신용대출이나 채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담은 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개인 회생이나 파산 같은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상담은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 마지막에서는 변호사를 먼저 선임을 하지 않고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인 회생 파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과거 저희 2000년도에 IMF를 맞았을 때, 그때는 정부에서 돈이 없었고 또 국민들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있었던 자금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걷어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정부는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금융 규제를 완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할부 금융 규제를 완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신용카드를 한 장을 사용했던 국민들이 5장씩, 10장씩 사용하게 되었고요. 또 한도는 100만 원을 사용했던 고객들이 1000만 원씩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할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소비를 계속하는 국민들이 많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라는 그걸로 인해서 세금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IMF를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들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또한 그때 당시에는 이 이자 제한법이라는 법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추심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는 100만 원 빌렸던 사람이 200만 원을 갚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추심은 하루에 10통화씩, 15통화씩 찾아다녀도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자살률을 낮추고 이 채무를 이제 조정을 해서라도 이걸 막고자, 그래서 나온 제도가 개인 회생하고 파산 면책이라는 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몇 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금이 탕감이 되고 원금이 또 절감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피해들이 전부 다 이제 금융회사에서 피해가 또 전갈이 된 거죠. 그래서 금융회사는 조금이나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금융회사가 연합이 되어가지고 사람 법인을 만든 게 신용회복위원회고요. 거기서 나온 제도가 워크아웃이라는 제도입니다. 즉 말해서 개인 회생 파산 면책은 국민을 위해서 나온 제도이고, 워크아웃은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조금이나 줄이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워크아웃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개인 회생 파산과 워크아웃의 간단한 조건하고 또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부분이 4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또한 내가 재산 부분도 일정 부분 많이 있으시면 안 된다는 점, 그런 부분이 이제 제재가 있다라는 거고요. 파산 같은 경우는 내가 소득 활동이나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 소명이 됐을 때, 정말 특별한 경우에서만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청하시게 되면은 개인이든 금융회사든 사건 번호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채권 추심에 대해서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채권 추심을 이루어지거나 강압적으로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도 할 수 있고
뭐 경찰에다 이런 보호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또 회생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 번호가 나와서 이제 판결문이 나와지는데, 그러면은 신용 상태로는 어디 지방 법원이라는 게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은 신용 상태는 이제 뭐 6등급, 7등급, 8등급 이렇게 기재는 되지만은 특이한 사항에 이제 어디 지방 법원이라는 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부 금융거래나 이런 대출이나 이런 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또한 5년 동안 이게 이제 이 기록이 계속 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신용 거래나 할부 거래는 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기간 내에 일정 소득이나 또한 일정 재산이 만들어지고 부분이 있으면은 회생이나 파산이 풀려버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또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소득하고 재산과 상관없이 3개월 정도 연체를 하시게 되면은 워크아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원금이 대신에 탕감은 받을 수 없지만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탕감을 받을 수 있고, 또 월 불입금이 이제 최대 10년까지 늘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월 불입금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 상태는 동일하게 6등급, 7등급, 8등급은 나오지만은 특이한 사항에서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라고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부 금융이나 대출이나 여신이나 이런 부분은 사용을 못하는 거, 그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아웃은 개인 회생하고 다르게 개인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조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요.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연체 없이 잘 변제를 하거나 또 이렇게 거래를 잘 하시면은 그런 고객들 한해서는 생계형 자금이라고 최대 1,000만 원까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또 참고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제가 개인 회생의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개인 회생은 전 채무에 대해서 또한 개인 채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포함을 시켜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일정 소득이나 또 일정 재산을 보유할 수 없다라는 점, 그것이 단점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이자 부분을 탕감을 받고 신용 상태는 유지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월 불입금을 이제 절반 정도로 이제 낮출 수 있다라는 점, 또한 재산과 소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개인 채무는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점, 또한 원금이 탕감이 안 된다라는 점이 단점으로 된다는 것이죠. 개인 회생 파산은 변호사님을 잘 선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들도 자기가 잘 하시는 분야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변호사님은 형사건을 잘 하시는 변호사님이 있으시고요. 어떤 변호사님은 민사건을 잘 하시고, 또 이것 또한 개인 회생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님이 따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꼭 이런 변호사님을 선임을 할 때는 개인 회생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게 좋고요. 또 법률 비용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기간이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이 변호사 수임료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을 분납으로 이렇게 받는 그런 사무실도 있으니까는요, 그런 걸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비용조차도 이렇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법무부 소속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단 조건에 들어오셔야 이거를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방문을 하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시기 전에 이곳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찾아보셔가지고 내 조건에 맞는지를 먼저 따져보신 후에 진행하시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하고 이 팬데믹 상태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워크아웃이 연체 기간을 3개월 정도 되어야 진행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내가 소득 활동이 이렇게 정지가 되었거나 또 사업장이 폐업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연체를 하지 않아도 워크아웃 신청이 할 수 있는 그런 개정도 되고 있고요. 또한 연체 지원금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계속 지원금이 쌓였는데 이제는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이 쌓이면은 연체 지원금도 발생이 안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 면책 또한 워크아웃을 받으면은 내 신용이나 모든 부분이 내 인생조차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들 있으셨어요.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정말 계속 채무에 덫에 걸려가지고 계속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정말 이 서민구제금융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서 정말 이 위기에서 정말 기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거듭날 수 있을 때까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남이었습니다. 내용이 더 잘 들어가고 약간 좀 제스처나 이런 게 좀 버벅거려도 내 느끼는 거야. 내용이 더 알차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데 우리 이쁜이는 이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그래. 이제까지 보면은. 근데 내가 거기에 못 따라가. 이제까지 영상을 찍어온 것을 보면은 되잖아.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지? 맞잖아. 더 살을 붙인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금융의 지식 같은 경우는 내 경험이 엄청 많단 말이야. 이 가이드라인보다는. 그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경험들이 많이 들어가야지 정말 좋은 영상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 이쁜이는 너무 이 영상의 완성도를 너무 높게 잡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많이 느꼈었다고. 이해되지? 오케이나? 그래서 이쁜이도 우리는 누구나 결함이 있어. 이쁜이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 책 쓰는 저자나 앞으로 이런 뭐 영상 찍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것도 누구를 가리키려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알고 겪었던 37년, 38년의 인생에서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했던 그것을 공유하고, 또한 내가 또 거기서 실패했던 부분을 다시 내가 어떻게 이겨냈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내 사람. 그치? 근데 우리 이쁜이는 원래 성격이 꼿꼿하고 완벽한 걸 추구하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강했었어요. 제 느끼는 감정 그랬다고. 오케이나? 이해되죠? 인정해요? 오케이나?